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23일 금요일 제39회 2024년 시카고 골프쇼가 화려한 개막을 알렸습니다. 시카고주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로즈몬트의 도널드 스티븐슨 컨벤션 센터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2024년에 등록한 일리노이 주니어 골프 협회 회원은 이 행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무료 골프 라운드, 무료 레슨,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새 클럽 시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협회 비즈니스 개발 담당 이사 마이크 길리건은 인터뷰에서 시카고 골프쇼는 모든 레벨의 골퍼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최고의 행사이며 최신 골프 장비를 체험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골프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카고 골프쇼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행사 일정과 정보는 화면과 같습니다. 사우쇼 지역의 고층 화재로 인해서 위독한 아기를 포함해 8명이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지난 21일 수요일 오후 4시경 7144 사우스 제프리 블루워드에 위치한 1920년대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층 한 유닛의 주방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 위층으로 확산됐고 엄청난 불길과 연기 속에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소방서는 40개 장비와 155명의 소방관을 동원했으며 12대 구급차를 출동시켰습니다. 부상자 8명이 지역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중 아기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관들은 창문 밖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다리 구조를 실시했지만 상층 부인 12층에서 14층에서는 내부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제1소방서장 맥도어는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뛰어내리면서 부상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은행이 스몰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계좌 상품을 재단장에 선보였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어드밴티지 체킹 계좌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한데 모아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은행 업무 처리를 가능케 하는데 초점을 맞춘 상품입니다. 특히 최근 중소 비즈니스들에서 수요가 많은 송금 서비스 젤 스몰 비즈니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하루 평균 밸런스 15,000불 이상 유지 시에 월 계좌 유지 수수료 $50가 면제되는 동시에 다양한 수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 크레딧 $50가 매달 제공됩니다. $50 수수료 크레딧은 다음 거래 내역서 주기에 반영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받는 송금은 모든 수수료가 면제되며 송금, ACH 등 다양한 자금 관리 기능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미은행의 앤서니 킴 수석 전무는 스몰 비즈니스의 니즈와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어드밴티지 체킹을 출시했다면서 비즈니스 고객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는 지난 21일 있었던 2020년도 주 재정 예산안 발표에서 계속해서 사회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균형 잡힌 예산 집행을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새 예산안으로 인해서 주정부는 5년 연속 균형 예산을 달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일리노이주의 미결 채무를 줄이고 신용지수 상향을 불러온 최근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팬데믹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서 우리는 역사적인 세금 감면을 제공하고 기록적인 수준의 대출 및 몰기지 지원을 제공했으며 $110억 이상의 부채를 갚아서 이자 비용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프리츠거는 주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모든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하겠지만 단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예산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회의의 대부분 안건은 텍사스와 기타 지역에서 시카고로 유입되는 수천 명의 망명 신청자, 시카고 및 서버브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민자 위기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프리츠커의 예산은 망명 신청자들을 적시에 임시보호소에서 영구 정착지로 이동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위기 대처를 돕기 위해서 $1억 8천만 이상의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잔슨 시카고 시장은 돌아선 흑인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인지 $2억 5천만 이민자 지원 예산 결정을 지난 21일 철회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병원 의료팀이 심장수술 후에 사망한 남서부 교회 병원 CEO의 가족으로부터 과실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인 루스 콜비는 69세였으며 뉴넥소에 있는 실버크로스 병원의 CEO로 재직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시카고 대학의 심장외과 의사에게 진료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콜비의 판막 중 하나를 수술하기 위해서 최소 침습 로봇 시술을 추천했지만 그는 수술 중에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가족은 시카고 대학교 의료팀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 측 변호사는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사의 과실로 인해서 콜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콜비의 가족들은 수술 후 일주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돼서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더 이상 우리가 겪은 일을 겪는 가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의료팀은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앨버커키에서 시카고로 향하는 항공편이 한 승객에 의해서 뉴멕시코로 회항했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1219편은 20일 화요일 오후 2시 40분쯤 한 승객의 난동으로 인해서 앨버커키 국제 비행장으로 회항했습니다. 난동은 앨버커키에서 이륙한 지 30분 만에 일어났으며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남성은 비행기 뒤쪽문을 열기 위해 시도했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 의해서 제압됐습니다. 현재 보잉 737기는 다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항공청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기 브랜드인 퀘이커와 치리오스의 오트 시리얼에서 동물의 불임과 관련된 살충제가 발견됐습니다. 최근 환경실무그룹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클로르메콰트라는 화학물질은 2017년과 2023년에 채취한 소변 샘플 96개 중 77개에서 검출됐습니다. 또한 노출 과학 및 환경역학 저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클로르메케트는 퀘이커와 치리오스의 시리얼 외에도 2023년 5월에 판매된 귀리 기반 식품의 92%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보호단체인 환경실무그룹 연구에서 클로르메케트가 동물의 생식기관을 손상시키고 태아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청 규정에 따라서 클로르메카트는 식용작물이 아닌 관상용 식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에 따르면 이 화학물질은 곡물의 성장 조절제로 작물 수확을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성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8년부터 수입 귀리 및 전국적으로 판매되는 기타 식품에 대한 클로르메카트의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청은 미국에서 재배된 보리, 귀리, 라이밀 및 밀 등에까지 클로르메카트의 사용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의 1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1일 수요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RJ 스카렌지 리비안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리비안의 총 직원 수는 16,700명인데 이 중 시간제 직원 등을 제외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카렌지 CEO는 우리 사업은 역사적으로 높은 금리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어려운 거시경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다면서 유망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 있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비안은 2022년도에도 인플레이션 상승, 고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약 6%를 감원한 바 있습니다. 인류는 코비드19 백신을 통해서 투명 기간 단축, 입원 및 사망 예방의 효과를 얻었지만 심근염 및 길랭바레 증후군 등의 부작용도 함께 얻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비드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135억 회 이상 접종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보건인적 서비스가 지원한 글로벌 코로나 백신 안전 프로젝트의 연구 결과가 저널 백신에 최근 발표됐습니다. 특히 대형 3사인 화이자, 모더나 및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접종자 중 8개 나라 9,900만 명을 대상으로 42일간 지켜본 이 연구에서 심근염, 심낭염, 안면신경마비, 특히 뇌신경질환인 길리안바레 증후군 190건과 뇌내 혈전 69건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1차에서 3차 접종 후에 발생률이 더 높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길랭바레인 증후군 사례가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에게서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등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등 8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9,906만 8,9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대상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3가지로 한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의 공립학교에선 전염병 만연, 병가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노조 파업 등의 이유로 교사들의 병가 사용 등 결근이 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경우 2022에서 2023학년도 약 15%의 교사가 결근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약 10%였습니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미국 내 많은 업종에서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코로나19 또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서 병가를 쓰는 증언들이 늘었고, 최근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정신건강관리 등의 이유로도 쉽게 병가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이런 상황과 관련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